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손익계산서는 음식점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만든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업,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이 없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원재료가 다양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임대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음식점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오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다 생각하시면 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여러 가지 사업들 보면 굉장히 심플한 거 많습니다. 매출, 꼭 세금, 그리고 고정비용 이렇게만 나가는 사업도 있어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점 혹은 재고가 있는 사업의 손익계산서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뭐 그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에 하도 이런 얘기가 많아서 파티룸을 하나 해볼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뭐 왜냐면 사이트 잡으러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메인 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곁들이면서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티룸을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그거 어때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곳에 임대를 했다고 가정하고 어떤 돈이 나갈까 한번 파티룸을 이용해 보시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임대료가 이 정도네, 이 정도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며칠 계산했을 때, 한 달에 매출이 이 정도가 되네? 300만 원. 그런데 월세가, 이만큼이고, 뭐, 그래도 이거 저거 해서 공과금이, 이 정도는 나오네? 이런 식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추정 손익계산서가 심플해져요. 그리고 이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 매출에 대한 확인만 하시고 전략이 있으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점에 같은 경우에 정말 난이도가 높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고 하기도 하고 변동비라고 하기도 하고 판매 관리비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는 매출이 올라가면 덩달아 올라가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되죠. 당연히 전기세 같은 거. 전 여기다 46만 원 얘기해놨지만 여름철에는 뭐 200만 원도 나오죠. 전기세가 230만 원 나왔어요. 이러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스비 많이 나올 수 있고 소모품비, 시설 설비, 수리비 이게 굉장히 여기 제가 20만 원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복리후생 여러분들 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해서 회식도 하고 하시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었냐면 그 고깃집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리후생비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 그런데 이거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었어요. 매일매일 기분이 좋아서 막 퍼준 거죠. 사장님이 출근 안 하시면 또 회식해라. 뭐 시켜 먹어라. 필요하면 사라. 이렇게 했던 부분 막 그냥 잘했으니까 보너스 주고 남는 순수익의 대부분을 복리후생으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변동비라는 것이 쓰면 쓰는 만큼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인 공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7만 원이라고만 적어놨지만 사실은 막 급하게 올리시거나 관리 안 하시면 30만 원 정도는 나오죠.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운영비는 여러분들 안에 손익계산서 안에 만약에 이 마케팅 관리 혹은 온라인 관리 이런 부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사를 처음 시작하실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지출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이 온라인에서 작업이고,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손님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마케팅 관련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잘 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쌓은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시작한 사람을 절대 내일 시작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온라인에서 집적된 그런 흔적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본인이 하실 수가 없다면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마케팅 관련해서 운영비는 책정을 해 놓고 반드시 지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까 매출에서요. 천천히 갈게요. 어려울 건 전혀 없으니까. 뭐 재료 원가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카드 수수료도 있고 뭐 부가세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출 여러 가지 매출에서 비용을 뺄 건데, 예, 비용, 그리고 임대료도 있어, 인건비도 있어,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막 변동해서 나가는 것도 있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거 남는 거다. 그러면 이거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서 30% 괜찮아. 한번 도전해 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영업 외 비용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뭐 창업을 하시게 되시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뭐 인테리어 하죠. 시설, 설비, 이런 부분 굉장히 금액이 커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내 주머니에서 통장에서 고스란히 나온 돈이어서 이거는 다시 회수 안 해도 돼. 이런 돈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만약에 이 금액을 모두 감가상각을 했을 때, 이 금액이 0으로 수렴할 때가, 그때부터가 정말 이 사업이 흑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괜찮아요. 이 돈 없는 셈 칠게, 이게 아니라 내가 보는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5년 길다. 3년, 3년 안에 이걸 제로로 만들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시설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3년을 보고 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업이라는 것이 한 1년 하고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투자했던 비용을 제로로 만드는 시간을 앞당기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흑자가 늘어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만 투자했다가 영어로 수렴했는데 그때 또 못하게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너무 트렌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사업의 로드맵을 보시면서 창업을 하시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금액을 만약에 대출이라도 받았다라고 하면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인 거죠. 영업 외에 이 장사하고 이런 관련된 거 외에도 내 사업에 영업 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님 인건비를 빼고 책정하셔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우리가 최소는 300, 최대는 1,000만 원이라는 그런 뭐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그래도 300만 원은 받아야 해라고 해서 사장님 인건비도 여기서 또 빼야죠. 뭐 100번 양보해서 이거는 안 넣더라도 아까 그 직원들 채용했을 때 퇴직금을 줘야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따로 적립을 해 놓지 않으면 그분들이 퇴직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퇴직을 하고 한 달 안에 퇴직금을 또 지급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계속 이자가 붙기 때문에 퇴직금을 항상 마련을 해 놓으셔야 돼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또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고 남는 그 순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적립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 손익계산서 안에서 세금을 뺀다든지 직원들의 퇴직금을 뺀다든지 아니면 뭐 대출 이자를 뺀다든지 이건 사실은 그냥 좋아 보이는 손익계산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좋게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 내 사업을 객관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이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거니까. 때문에 영업 외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이건 창업하실 때 재무 계획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다면 몇 년 안에 갚아야 되고 몇 년 안에 갚기 위해서는 매출을 얼마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림인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열심히 되다 보면 돈도 갚아지고 통장에 잔는 거가 남겠지. 그렇게 창업을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2년 안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영업 외 비용을 다 뺐더니 인제 13.2%가 남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그랬죠. 예전에 진짜 30% 남기는 거 막 목표로 하고 그랬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그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업에서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아주 독보적이고 아주 희소 가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업 계획서 쓸 때 운영 전략이라고 해서 '나는 어떻게 마진을 잡아갈까 이 사업을.' 하는 것들을 여기 포함시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뗄 거 다 뗐잖아요. 뗄 거 떼야 손익계산서가 사실은 제대로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아 한번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다면 현실이 어떤지 알 거예요.